안 그래도 교수님, 제가 삼촌 때문에 걱정돼서 그러는데요. 허리 디스크가 유전이 되나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들이 키가 이렇게 크신 분도 있고 작으신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척추 뼈가 터널을 만들고 그 안에 신경이 들어가 있게 되는데요. 사람에 따라서 그 신경관이 타고날 때부터 넓은 분이 있고 좁은 분들이 있고 그래요. 궁금해 하신다고 해서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사진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왼쪽 분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 보면 뼈들이 이렇게 삐쭉삐쭉하게 이렇게 퇴행성 변화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그 바로 오른쪽에 있는 MRI 사진을 보면은 하얗게 보이는 게 저게 뇌척수액이라고 물이 있는 공간들입니다. 네. 그런 여유 공간들이 저분은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오른쪽 엑스레이 MRI를 보시게 되면은 아까 왼쪽에 보이신 분하고 다르게 뼈가 이렇게 네모 반듯하고 삐쭉삐쭉하게 그런 퇴행성 변화들이 거의 없고 네. 저분은 실제로도 굉장히 젊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MRI를 보게 되면은 그 뇌척수액이라고 하얀 물이 있는 공간 자체가 그냥 좁으세요. 그래서 저분은 안타깝게도 이렇게 태어나실 때부터 성인이 된 이후부터는 계속 허리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가족들을 보면 다 어느 정도 닮은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생활 습관이 상당 부분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가족분이 허리 디스크가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렇게 같이 이렇게 비슷한 증상들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긴 높습니다. 삼촌 안 그래도 허리 낳고 싶다고 그 뭐 의자 사가지고 해보지 않았어? 좀 효과가 있었어? 커브드.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 왜냐면 내가 이게 습관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자는 여기 있는데 내 몸은 이미 앞으로 와 있어 이게. 에이, 그러긴 하더라. 플라시보야, 플라시보. 교수님, 이 의자가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그 하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니은자처럼 생기는 건 써봤는데 그렇게 니은자? 자세를 잘 유지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의자 중에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고가 뭐 허리 교정 의자가 있긴 있죠. 근데 네네. 그거는 저도 아직 비싸서 써보지 못했습니다. 허리는 결국 경제력과 관련 있는 건가? 하나 사드려 빨리. 아 진짜 뭐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고 계시잖아. 맞다, 갑자기 생각나는데 승윤아, 얼마 전에 아버지 수술하지 않았어? 아 맞아. 교수님, 저희 아버지가 얼마 전에 허리 수술을 했는데 저 자꾸 보조기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보조기구에 관심이 생겼어요. 근데 아빠가 허리가 좀 나아졌다고 집에서는 이 허리 보호대를 풀고 계시더라고요. 그치. 근데 그래도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 받으신 보조기는 그 굉장히 안에 이렇게 딱딱한 심지 같은 게 다 들어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보조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계속 차고 계셔야 됩니다. 오. 허리를 수술을 해서 특히나 이렇게 나사라고 하고 핀이라고 하기도 하는 그런 거를 넣은 경우에는 뼈를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꽉 묶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뼈를 붙이는 할 목적으로 하는 건데 만약에 팔다리였으면 기부스를 했을 거예요. 근데 배에다가 그렇게 하면은 숨을 쉴 수 없고 음식을 드셨을 때 소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보조기를 대신 이렇게 착용을 하는 건데요. 그걸 했을 때 반드시 이렇게 조인 상태로 이렇게 일정 시간, 한 달이든 3개월이든 좀 있으면서 하시는 게 좋고, 일찍 풀고 많이 움직이거나 하시면은 거기는 내가 흔들리면서 나사가 헐거워질 수도 있고, 그러면서 뼈가 부러지거나 나사가 부러질 수도 있어서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 기간 동안 충분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교수님, 제가 진짜 신기한 게 병원에서 이제 그만 보조기는 풀어라, 대신 움직이지 마, 한동안 좀 안정을 취하고 안 움직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던데, 네. 사실 보조기를 풀어라 하는 거는 교수님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다 나았으니까 풀어라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러게. 뼈가 붙는 데는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 뭐 다른 이유들이 뭐 골다공증이 있거나 아니면은 흡연을 하시거나 그러면 뼈 붙는 기간은 더 길어져서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최소 1년, 길면 2년 동안 보조기를 차고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네. 근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보조기를 차고 있으면은 등 근육이 많이 말라버립니다. 등 근육이 말라버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앞으로 굽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을 좀 유지를 시켜주기 위해서 보조기는 빨리 풀어야 되는데 그 수술 초기에 너무 불안정성이 있는 상태에서 풀었다가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조기를 착용을 해야 되고 근데 그 둘 사이에서 그 중간 지점을 찾아서 주치의선생님들이 얼마나 이렇게 할지를 결정을 하는 거고요. 보통은 3개월, 짧으면은 뭐 한두 달 만에 풀기도 하고 길면은 6개월 정도 하기도 하고 그 상황은 그 개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수님, 그 허리 보조기가 조끼처럼 생긴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차는 것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떤 게 제일 좋은 건가요? 그거는 수술한 영역에 따라 좀 달라요. 그래서 허리 있는 데만 수술한 경우에는 허리 있는 데만 하면 되고요. 흉곽이랑 허리랑 같이 뭔가 이렇게 수술 부위가 연결돼 있거나 할 때는
가슴부터 시작해가지고 허리까지 전부 다 둘러싸는 그런 보조기를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네네. 병원에서 처방한 거하고 다르게 저런 식의 벨트들도 있거든요. 근육이 약하신 분들은 허리가 앞으로 굽어지니까 저런 벨트를 하면은 편안하게 느끼셔서 저걸 계속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걸 하고 걷는 때는 상관없지만 그러면서 점점 근육은 점점 더 말라가기 때문에 그게 너무 오래되면은 저 벨트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 근육이 말라서 장기적으로는 더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 허리 베개 이런 것도 있고 허리 디스크 신발도 있고 그 다음에 거꾸리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하면 허리 디스크에 도움이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교수님? 일단 허리 베개, 신발, 그리고 뭐 목에서도 목 베개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경추 베개라고 하면서 고가에 팔리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의 아이디어 자체는 허리의 정상적인 커브를 유지해주고 그런 취지로 이렇게 개발된 제품들인데, 그럼 그런 거를 썼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더 좋을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규명된 바는 없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수건을 말아서 그냥 목에다 받치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돼서 사실은 그게 해서 나쁠 거는 없는데 그거에 해당하는 만큼의 그 고가의 비용을 지불이 꼭 해서 해야지만 좋아지고 그거를 사지 않으면 더 나빠지고 그러느냐라고 하면 그에 대한 근거는 없고요. 거꾸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아니면 외국에서도 이렇게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허리 디스크보다는 협착증에 좀 더 효과가 있습니다. 협착증에 효과가 있고요. 머리 무게로 경추를 잡아당기고 상체 무게로 이렇게 요추를 잡아당기면서 충분하게 이완이 되면 충분히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근데 그걸 할 때 중요한 점은 어쩌면 물구나무 서기를 해서 한 5초 하고 내려오는 거 하고 어찌 보면은 거꾸로 한 45도 정도 기울여 가지고 한 20분 정도 하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조금 각도가 덜 하더라도 한 20분 이상 좀 오래 하시는 게 좀 더 낫습니다. 교수님 역시 근데 허리 통증에는 빼먹을 수 없는 역시 단골 같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뼈에 좋다는 음식 그래. 도움이 될까요? 아니요. 음식을 드시는 거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본인이 원하시는 거, 그런 거 잘 드시면 되고요. 허리 질환에 대해서는 무엇을 해서 좋아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걸 안 하는 게 뭘 드시거나 뭘 해가지고 유지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요. 보통 이렇게 사실 소파에 앉으면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이야기 듣고 뭐 이렇게 대화하고. 그리고 제일 나쁜 거는 그 소파를 네. 땅바닥에 앉아서 여기를 등받이로 쓰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 한국인이면 다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 국룰인데. 혹시 그러면 교수님 제일 안 좋은 자세 어떤 건가요? 제일 안 좋은 자세? 자세의 순서대로 만약에 말씀을 드리면 네. 누워있는 게 허리에는 가장 부담이 적어요. 근데 누워있는 거는 똑바로 누워있든지 엎드리든지 모로 누워있든지 그거에 큰 차이는 없고요. 그 다음에 괜찮은 자세가 바른 자세로 서 있는 거, 그거에 좋고, 그 다음이 식탁의자 같은데 엉덩이 바짝 붙이고 반듯하게 앉아있는 거, 거기까지는 괜찮고요. 이렇게 소파에 이제 이렇게 젖히고 앉거나 아니면 땅바닥에 앉거나 하는 것들은 별로 그렇게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안 좋은 자세인가요? 이게 삼촌 빨리. 안 돼. 아. 허리도 안 좋은 사람이. 아, 이거 그렇게 또- 보시면 돼요. 이렇게 우리 네발 동물들 있잖아요. 네네. 네발 동물들은 척추가 이렇게 중력과 수직으로 이렇게 존재하게 되죠. 네네. 네, 이렇게 돼 있을 때는 허리에 병이 안 생기거든요. 근데 사람처럼 서 있게 되면은 머리 무게로 경추를 짓누르고 상체 무게로 허리를 짓누르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엔 허리에 병들이 생기는 거라 똑바로 누워있는 상태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이렇게 있거나 하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허리를 다치면 사실 안 쓰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리고 또 누워있는 게 제일 좋다고 그러셨으니까. 그러면은 다치면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 게 상책인 건가요? 뭐, 운동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스포츠 손상 아니면 급성기 손상 때는 레스팅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누워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급성으로 디스크가 터졌다 아니면 디스크 탈출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한 달 정도는 좀 가급적이면 누워서 있는 게 좋고 운동도 그때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 시기가 어느 정도 좀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 다시 서서히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혹시나 헬스클럽 같은 데서 하시게 되면은 주변과의 경쟁에 너무 신경 써서 무거운 무게를 이렇게 막 하기보다는 정말 가볍게 이렇게 추 같은 걸 너무 무겁게 하지 않은 상태로 가벼운 정도로만 계속 움직이고 하시는 게 관절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물에서 하는 운동이 가장 몸에는 그 저항이나 그런 데서는 좀 적고 그 관절에 주는 스트레스도 적어서 주변에 수영장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물에서 하는 운동, 수영이나 아쿠아로빅이나 그런 걸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까 좀 운동 갑자기 헬스 잠깐 이야기하셔서 갑자기 든 생각인데 좀 허리가 좀 괜찮을 때는 계속 소위 말하는 이 등근육을 키우는 운동 도움이 많이 되는 거겠죠? 관절의 건강함을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관절이라고 하면은 흔히들 이렇게 무릎 관절 아니면 손목 이런 데만 생각하시는데 허리도 다 31개의 관절로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관절을 건강하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무거운 추를 이렇게 하기보다는 크게 부담이 안 가는 뭐 유산소 운동이나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게 더 좋아서 등 근육을 키울 때도 특별한 뭐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걷기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자전거 타기, 걷기 하시는 게 좋고 헬스클럽에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너무 무거운 추를 걸지 않고 계속 등 근육 운동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교수님, 근데 제가 요즘에 이 우리 조카가 필라테스 한다고 이 몸매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왠지 이 자세들을 이렇게 많이 꺾고 이러다 보면 아플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사실 중량이 많이 들지 않는단 말이지. 그래서 필라테스나 요가 같은 건 오히려 좋지 않을까요? 필라테스는 그걸 만드신 분 자체가 재활학과 의사세요. 아, 네, 그래서 어찌 보면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재활학과에 만약에 허리 아파서 운동을 하려고 재활학과에 가면은 운동 처방 같은 걸 해주실 거거든요. 근데 그 운동에는 뭐는 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을 거죠. 근데 그건 어찌 보면 개인 맞춤형인 거고 어찌 보면은 표준화된 세트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표준화된 세트가 필라테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건강하신 분들이 하시는 거는 큰 문제는 아니고 오히려 허리에 좋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허리가 안 좋으신 분이 그냥 필라테스를 배우시면은 허리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겠지만 일부 하면 안 되는 동작들도 같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허리가 안 좋다라고 하면은 필라테스를 하시기보다는 일단은 재활학과에 먼저 가셔서 적절한 운동을 충분히 배우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추후에 필라테스를 하시는 게 좀 더 낫습니다. 나한테 맞는 운동 동작을 알고 나서 배우는 네. 게 낫겠네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약간 비슷한 동작이 있으면 그것만 가서 필라테스 가가지고 반복으로 또 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셔도 돼요. 치료법으로 또 나왔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그치, 삼촌? 아, 좋아지려고 했던 게 오히려 제 통증을 더 유발했다는 거에 또 한번 반성하면서. 아, 속상하다. 교수님, 저 같은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리는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고 이게 좋아지기보다는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안 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한을 하시지 말고 그냥 운동하시고 그러니까 자세 바르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조심히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